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다면 두 눈부터 의심할 텐데요. 그런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아무래도 이제 포항 지진이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건물이 흔들리니까 혹시 또 부서지는 게 아닌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차량만 다니는 조용한 도로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무언가 터졌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는데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폭발. 대체 도로 한가운데서 터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흰 연기는 어디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맨홀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맨홀에서. 맨홀? 네. 바로 이 맨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도로엔 차량이 꽤 있었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을까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그 무거운 게 저는 날아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사람이면은 절대 들 수 없는 그런 무게거든요. 약 150kg의 무거운 맨홀 뚜껑을 날려버릴 정도로 폭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화재 조사관들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도착해서 확인했을 때는 원래 있던 위치로 이제 맨홀을 옮겨놓은 상태였고 그 맨홀이 이제 날아가서 건물 6층 쪽에 맞고 이제 떨어진 잔해물들이 그 건물 아래쪽에 이제 좀 흩어져 있었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높이 날아오른 맨홀 뚜껑.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도대체 이 맨홀은 왜 갑자기 폭발했던 걸까요? 화재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재난 조사를 하는데 슬러지를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러지 작업이란 도로 아래 사용하지 않는 빈 수로를 자갈이나 모래로 채워 넣는 건데요. 도로의 압력으로 집안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슬러지 작업을 할 때마다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을 텐데요. 그날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맨홀 속은 이제 부패되는 물질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부패되는 과정 속에서 메탄가스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점화원을 만나면 터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폐수로 안에 있던 가연성 가스와 공사 중에 들어간 점화원이 결합해서 큰 폭발을 일으킨 거죠. 그럼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 걸까요? 가스가 체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간과하고 작업을 한 상황이라 이제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보자는 부모님과 함께 장거리 주행 중이었다는데요. 그런데 오른쪽 갓길에 뭔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퀴가 하나 떨어져 있구나. 이것만 인식하고 떨어진 거를 수습 안 하고 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제보자. 그런데 이 바퀴 심상치 않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방금 빠진 바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따라가서 알려는 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붙은 거죠, 이제. 화물트럭에. 화물차와 거리를 점점 좁혀가던 그때 왼쪽 바퀴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제보자 눈앞으로 굴러오는데요. 제보자 가족을 위협한 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굴러가는 차에서 바퀴가 빠질 수도 있구나. 처음 그런 걸 직접 목격을 한 거니까 죽을 뻔했죠. 부딪혔으면 어쩌라고. 바퀴의 크기도 크고 굴러올 때 속도가 붙어서 더 위협적이었다는데요. 다행히 화물트럭 운전자가 바로 조치를 취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달리던 차에서 왜 바퀴가 빠진 걸까요? 이런 차 같은 건 볼트 조임이 잘 안 맞거나 토크가 안 맞게 되면 풀릴 수가 있어요. 겉에 바퀴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안에 통째로 같이 두 바퀴가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차체가 큰 화물차들은 대체로 화물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바퀴 두 개를 연결한 복륜 구조입니다. 이때 휠의 너트가 잘 조여지지 않으면 주행할 때 바퀴가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데요.
바퀴마다 너트를 조이는 방향이 달라서 이를 헷갈릴 경우 바퀴 연결이 헐거워져서 달릴 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행 중에 빠진 바퀴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그 바퀴가 이미 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물체이기 때문인데요. 언제 어떻게 굴러올지 몰라 속수무책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런 사고는 낮보다 밤에 일어났을 때 더 위협적이겠죠. 이 사고를 보시면 알 겁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게 된 제보자. 그런데 뭔가와 충돌했습니다. 주행을 하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타이어가 나타나니까 라이트 불빛에 반사되는 것도 없고 저는 물체가 떨어진 줄도 몰랐고요. 어두운 도로와 바퀴의 색이 비슷해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1차 사고가 있었고 저희 아빠가 2차 사고, 3차 사고까지 다 계속 난 거죠. 바퀴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제보자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사고가 난 차량은 총 3대, 게다가 빠진 바퀴는 2개였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데요. 빠진 바퀴의 주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그래서 세 대가 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제 이쪽으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앞에 이제 비상등을 켜고 깜깜하게요. 화물차 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화물차 운행 기사분을 이쪽으로 모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차 타이어가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타이어가 빠진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화물차 운전자. 하지만 도로 위에 떨어진 타이어들을 수습하지 않아서 연달아 석 대의 차량이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피해도 컸는데요. 사고 때문에 어깨가 탈골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자.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이 있다네요. 올 수 있었는데 봤는데 왜 그냥 그거를 안 피하고 그냥 갔냐. 그쪽에서는 뭐 일단은 뭐 6대4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6은 그쪽, 그리고 4가 저쪽이 저희라는 거예요. 근데 6대4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화물차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제보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40%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하던 차로에 정중앙에 그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간이라서 시야하고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그 타이어를 제대로 치우지 않은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9대1 정도의 과실 비율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본인의 차에 바퀴가 빠진 것을 알고도 수습하지 않은 과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차의 바퀴는 다른 차량의 바퀴에 비해 크고 무거워서 더욱더 위협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타이어를 보통 일일 점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정비를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정비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보면은 괜찮은데 한 번도 안 본다는 겁니다. 한 번 내려서 한 바퀴 돌아보는 것 자체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달리는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퀴 이탈 사고. 출발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